바이올로지컬 시스템, 생체 시스템에서 구조나 기능 같은 거를 연구해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그 재료라든지 기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드는 어떤 모델로 사용하겠다. 자연을 모방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자연의 어떤 체계나 원리, 요소 그런 것들을 차용해서 인간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근데 생체 모방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학문으로서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서도 존재하지만 사실은 생체 모방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구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방법론을 차용해서 뭐 공학이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심지어는 오늘날은 사회과학이라든지 정치학 뭐 그런 데서도 이것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방법론적인 거예요. 네. 생체 모방학이라는 거는 그 상체 모방 이제 이거는 우리가 바이오 미메티스 이런 용어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유식해 보이더 나중에 바이오 미메티스 뭐 학문에 붙이는 거 이코노믹스 이거는 학문에 붙이는 거고 미메틱 하는 건 이건 미믹 흉내낸다 미믹하다 흉내낸다는 거죠. 미메티스 또는 뭐 미미크라이 뭐 여기 바이오 미미크라이 바이오 미메시스 좀 어려운 단어지만 우리가 사실은 많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다 생체 모방학으로 우리는 이제 번역을 하죠. 자, 이 시점에서 물어봐야 돼. 왜 하필이면 자연을 흉내내느냐? 자연, 그죠? 자연을 흉내내느냐? 자연에 뭐가 있길래? 자, why mimic nature?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축적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한 예가 2004년 12월 달에 대서양 쪽에, 서대서양 쪽에 큰 쭈나미가 와가지고 뭐 태국 같은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그걸 예측을 못했어요. 사실은 뭐 불과 몇 시간 이전 그 전에는 전혀 예측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많은 동물들은 벌써 그런 재앙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네, 도망가고 다 높은 산으로 올라가고. 이건 아직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네, 어떻게 동물들이 그걸 감지하고 그렇게 행동했을까? 뭐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몰라요. 우리가 이런 지식들, 뭐 찌나미가 오는 것도 아직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뭐 예측하기가 사실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죠.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그런 어떤 습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런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런가 하면 이거 뭐죠? 이거 새? 이렇게 나무 쪼는 새? 딱따구리. 우리 건지산 여기 뒤에도 가보면 내가 가끔 걷는데 딱딱딱딱딱 소리가 나. 내가 내 머리를 딱딱딱딱 박으면 이게 머리가 얼마나 어지러울까. 근데 쟤들은 끄떡도 안 해. 그래서 새대가인가? 뭐 이거 여담이지만 제가 이 몸매가 좀 괜찮은데 좀 그래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 머리가 좀 크죠. 왜냐면 어릴 때 별명이 대갈장군이었어. 근데 우리 집 밑에 바로 같은 동네에 우리 집 아래 또 한 친구가 살았는데 걔도 이 머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걔도 대갈장군. 그래서 대갈장군 1, 대갈장군 2야. 근데 동네 형들이 우리만 보면 야 일로 와봐. 그러고서 헤딩을 시키는 거야 둘이서. 누가 더 센가 이 머리 큰 놈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그때마다 정말 괴롭지. 지기는 싫고 하기는 싫고
하기는 싫은데 또 지기는 싫으니까 박는 거죠. 한번 받고 나면 그냥 근데 얘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뭐 따다다다 짜고 아무렇지도 않다. 뭐 이걸 어디다 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응용 측면이 있겠지만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현상들을 좀 더 잘 이해해서 우리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에 해결한다. 그것들이 하나의 그 생체 모방학의 어떤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응용의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호기심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옛날에 스케치한 그림이에요. 여기 새가 박쥐의 모습이 있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 나를까? 뭐 그 당시에 날른다는 것은 어느 장소에서 어느 장소까지 빨리 이동하는 수단을 우리가 갖자 그런 측면보다는 왜 새는 나를 수 있는데 인간은 나를 수 없냐? 어떤 인간의 호기심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어떤 다양한 현상들에 대한 호기심. 그것도 우리가 생체 모방의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되겠죠. 뭐 단순한 어떤 그런 목표.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인류가 당면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에너지 문제겠죠.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환경 오염 문제. 사실은 이런 그 에너지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그 축적해온 지식, 경험, 또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 그런 걸로만 갖고는 해결할 수가 없죠. 새로운 과학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자연에서 우리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왼쪽에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그 개미집이죠. 개미. 아프리카나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개미. 이게 지름이 큰 거는 30m 이상 된대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대요. 뭐 오스트레일리아나 호주라든지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여기에 뭐 수십만 마리 이상의 그 개미가 살죠. 그런 개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안에 습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리고 뭐 그 외부의 침입으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짐바브웨의 그 하라레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의 빌딩인데요. 이게 건축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그 건축물이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냉난방, 그 다음에 환기 이것들을 인위적으로 전혀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한 그런 빌딩 중에 초기 빌딩 중에 하나래요. 근데 그 모티브를 어디서 얻었냐면 이제 저 개미 집으로부터 얻었대요. 개미집을 잘 연구를 해서 여기는 냉방 장치가 없어요. 냉방 장치가 없어요. 단지 이제 벽 같은 거를 이제 뭐 다양한 패브릭이나 스페셜한 재료로 사용했는데 낮에는 그런 재료들이 이 안에 있는 열기를 흡수하도록 되어 있고 밤에는 이제 문을 열어서 밤에 이제 밖에는 공기가 차가우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열이 바깥으로 방출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냉난방, 뭐 습도 이런 것들을 다 조절을 한다고. 오늘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에너지 문제라든지 또는 그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이 경주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거로부터도 또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생체 모방학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생체 모방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이런 것들이 이미 성취가 되고 있어요. 생체 모방을 통해서 비행기 우리가 이제 초기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초기에 비행기 개발에서는 이렇게 새처럼 이렇게 날르는 날개가 있는 그런 비행기들 모형들이 이제 개발이 됐고 오늘날은 이제 그런 우리가 생체를 잘 보고 새 같은 것들을 새의 운동을 잘 보고 나서 이제 그 오랜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저런 비행기가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벌집
벌집의 이 구조를 잘 보고 오늘날 그 대부분의 비행기에서 이제 날개라든지 그런 거에 여기 강도가 높으면서도 굉장히 그 중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구조체를 만들어냈고요. 이런 뭐 단순한 거북이 등을 보고서 튜브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우리가 자연에서 배운 거예요. 자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모티브를 가져와서 인간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낸 거겠죠. 근데 그거 차원을 떠나서 요새는 좀 더 좀 별 이상한 것들은 이제 다 만들어요. 저기 뭐냐면 왼쪽에 있는 건 이제 텀블위드 이렇게 그 사막 같은 데서 이렇게 막 그 바람에 굴러다니면서 씨를 퍼뜨리는 이제 그런 식물들.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오른쪽에 있는 건 마인필드 클리어링이에요. 그 지뢰. 뭐 지뢰 요새 제거하려면 뭐 그 사람이 자기 생명을 그냥 리스크하면서 그걸 하는데 저런 거를 갖다가 이제 뭐 그냥 굴리는 거죠. 뭐 굴리면서 이제 뭐 한다. 그런 것도 실제로 개발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탱크를 이제 저런 거와 비슷하게 굴러다니면서 이제 탱크 그런 것까지도 아이디어가 나올 때 아직 모르겠어요. 이거는 실제로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새로운 탱크가 제안이 됐다고 해요. 그 좀 더 이제 소피스티케이트 복잡한 이런 생체 모방 기술 같은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식물은 여러분들 뭐 있죠, 파리 잡아먹는 식물이라든지 또는 소리나 빛이나 그런 것에 반응해서 이렇게 움츠리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거의 원리를 차용해서 앞에 거는 뭐 모양을 차용한다든지 뭐 구조를 같은 거 차용하지만 여기서는 그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그 원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이런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이제 뭐 간단해요. 화학 물리 같은 거 배웠으면 삼투압 배웠죠. 삼투압. 삼투압. 어떤 것이 뭐 반응이 딱 오면 이제 삼투압하는 현상에 의해서 한쪽은 물을 쭉 빨아들이고 한쪽은 물을 내놓고 그렇게 되면 물을 빨아들이는 쪽은 팽창하고 이제 물을 내놓는 쪽은 축소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오므라든다든지 펴지는 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 공학하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떤 재료를 만들어서 삼투압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투압적인 어떤 자극을 주면 이제 얘네들이 재료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뭐 스위치로 사용한다든지 뭐 다양한 그 응용이 있겠죠. 그래서 원리를 차용한 이런 생체 모방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할 수 있어요.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자연계에 다양한 이제 그 기능들 또는 구조들을 모방한 거기에 어떤 원리라든가 어떤 이제 요소들을 우리가 빌려서 어떤 공학적인 또는 자연과학적인 응용을 한 그런 예들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뭐 새 하면 새를 보고서 그 에어로다이나믹스 유체역학 같은 것들 여기 라이트 컬러레이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또는 이거는 그 뭐죠, 보호색 그런 것들, 보호색 같은 거. 이 라이트 컬러레이션인 건 뭐냐면 여기 뒤에 나오나 공작새 같은 거예요. 공작새의 색깔인데 그 공작새의 날개 보면 파란 색깔 같은 게 있죠. 그 색깔이 사실은 파란 색깔이 아니에요. 파란색 염료가 아니에요. 거길 보면 그 브라운 색깔이에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게 블루 색깔로 보여요. 그거는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조가 바뀌면 같은 빛이, 같은 파장의 빛이 거기에 추가되더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은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구조를 달리함으로써 다른 색깔을 나타내는 거. 이건 뭐 새의 날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 또 뭐 우리가 식물을 보고서 가장 이제 식물의 중요한 우리 아이디어를 얻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광합성 작용이죠. 광합성 작용이에요. 그냥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무궁무진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 그래서 화학하는 사람들이 가장 지금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강합성 작용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그 강합성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촉매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유용한 물질을 만들어낸다든지 또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핫한 분야예요. 앞으로 화학 쪽에서 노벨상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생체 모방학의 하나의 중요한 분야고요. 이제 시간이 있으면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박테리아는 바이올로지컬 모터예요. 모터는 뭐예요? 모터는 우리가 에너지가 투입이 되면 운동을 하는 거죠. 그게 모터예요. 근데 박테리아가 이제 그래요. 박테리아가 바로 그런 그 바이올로지컬 모터의 대표적인 예인데, 바이올로지컬 모터를 잘 이해해서 우리가 미케니컬 그 모터의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몰레큘러 모터라는 게 있어요. 지금 미케니컬 모터는 뭐 크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주 분자 수준에서 작동하는 그 모터들을 만들어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수많은 것들 있죠. 홍합이라든지 굴 같은 거 보면 이제 바다에 그 보면 바위에 붙어 있죠.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접착제보다도 강한 접착력을 갖는 그런 물질을 걔네들이 분비해내잖아요. 사실은 이제 포항공대에 그 교수님 한 분은 그런 쪽을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홍합의 그 접착력보다도 몇천 배 이상 되는 그런 접착력을, 그거는 이제 그 접착제를 잘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자연 바이올로지컬 접착제를 잘 연구해서 그거와 유사한 인공으로 만들어내는 접착제를 이제 개발해낸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최근에 어떤 과학 기술을 보면 그런 생체 모방학을 이용한 그런 과학 기술,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근데 모방할 때 우리가 어떤 걸 모방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크게 분류할 수 있어요. 어떤 재료를 우리가 이제 모방할 수도 있고요. 그 프로세싱, 이나 툴, 그 어떤 그 과정을 우리가 모방할 수도 있고요. 제조하는, 매니팩처링을 할 수도 있고, 디바이스나 머신,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능하는 원리 또는 메커니즘, 그 뭐 직접적인 게 아니고 거기서 그 작동하는 원리를 우리가 차용을 해서 그걸 이제 사용하는 방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덥네. 오늘 추울 줄 알고 이걸 입고 왔더니. 혹시 휴지 좀 있는 사람 있어요? 그 원리.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땡큐. 히터 틀어놓은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재료공학하는 사람들 또는 뭐 이렇게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낸 사람, 주로 화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만들죠. 그래서 그 생체 재료와 유사한, 여러분들 생체 의료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재료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료하는 사람들은 이제 재료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런 스트럭처럴 구조색이라고 하는데, 구조에 따라서 물리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죠. 포토닉 크리스탈. 네. 이제는 그 반도체도 이제 지금은 전자의 흐름에 의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광도체, 네. 빛으로 이용한 훨씬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하죠. 지금은 실리콘을 이용한 반도체지만, 그래서 이 포토닉 크리스탈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죠. 그걸 이제 빛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류 대신에, 전자의 흐름 대신에. 그래서 아까 이런 색을 나타내는 이런 구조를 닮은 그런 그 물질을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이제 빛의 파장을 바꿔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의 반도체와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포토닉 크리스탈.
뭐 그런 거라든지 세라믹, 세라믹도 이 세라믹의 일종이죠.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세라믹. 그런데 세라믹은 지금 뭐 높은 온도에서 다 만들어내죠. 몇 천도에서. 그러나 자연에서는 저게 그냥 상온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상온에서 저런 거 어떻게 만들어내? 저런 세라믹을.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여기 로토스 이펙트. 우리 덕진공원에 가면 연잎들. 거기 물 보면 또르륵 불러내리잖아. 물방울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런 재료들은 우리가 만들어. 여러분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거 벨크로 찍찍이. 찍찍이가 처음 만들어진 게 바로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1940년대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산책을 하는데 여기 옷에 그 C 있잖아요. C 달라붙는 몸에 달라붙는 거. 그 저기 뭐 이렇게 뭐라 그래? 그런 식물이 있는데 날아다니는 씨 같은 게 있잖아. 달라붙으면 그 잘 안 떨어지잖아. 특별히 이런 옷은 이렇게 막 떠나려면. 그걸 보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찍찍이가. 생체 모방학 얘기하면 반드시 나오는 예가 그거예요. 아무튼 그런 걸 보고서. 여기 그 개구리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도마뱀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딱 달라붙을 수 있는 이유. 이런 매끄러운 표면에서도. 걔네들의 그 발에 있는 구조, 우리가 구조를 연구함으로써 그런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건 어떤 재료적인 관점. 우리가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이 화학하는 사람은 수프라몰레큐라는 게 있어요. 초거대 분자인데, 이제 이거는 작은 분자들을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스스로 모이게 해서 이제 거대한 분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듬업이라고 그러죠. 바듬업. 아주 작은 분자로부터 큰 분자를 만들어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자를 만들어요. 여러분들이 화학 같은 걸 들었으면 뭐 수소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들이 이렇게 수소결합을 해서 어떤 특정한 모양을 갖춘 거대 분자를 만드는 거. 자연계에서는 이게 노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그런 건 잘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겠다. 요새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어디까지 이제 그게 발전했냐면 원자를 갖다가 흩어놓고서 원자를 긁어 모아서 거기다 쌓아요. 이렇게. 쌓. 그리고 인쇄를 이렇게 마치 인쇄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기까지 기술이 발전했어요. 최근에 나노 테크놀로지 때문에. 자, 망막, 인조 망막, 그다음에 인조 달팽이, 뭐 그런 것들. 또 뉴로모픽 칩스, 이거는 신경 전달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거와 유사한 반도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생체 모방학에 근거한 생체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지금 하고 있죠.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아마 이거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기계공학 그런 데서 유체역학이죠. 사실은 생명체의 모든 이런 게는 이런 유체역학적인 요소를 갖는 이런 기관들이 너무 많이 있죠. 뭐 이런 동맥, 정맥, 뭐 이런, 그다음에 캐필러리, 모세관 이런 거에 보면 아주 미세한 거기에 그런 관을 통해서 유체들이 흐르고 거기서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거기서 뭐 흡수가 일어나고 여과가 일어나고 이렇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레보노 칩 하나에,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칩이 하나의 공장이 되는 거죠. 거기에 아주 그 나노 사이즈의 관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유체가 흐르고 아주 적은 양의 유체가 흐르고 거기서 여과가 일어나고 하나의 공장이에요. 그 칩 하나.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이런 그 생체 내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발해내고 있죠.
자, 요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체를 보고 구조를 모방한다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모방한다든지, 주로 이제 그런 건데, 이 원리, 자연이 작동하는 그 원리를 알아내서 그것을 이제 응용하는 그런 분야.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그 터음들, 용어들을 보면 굉장히 생소한 터음일 수도 있지만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이게 얼마나 최근에 이런 것들이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구글 같은 거 보면. 사이버네틱스, 우리말로도 이거 잘 번역 안 해요. 사이버네틱스, 사이버네틱스, 그러니까 그 신경 전달, 그 시스템을 이제 모방한 그런 거고요. 정보 전달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는 뭐 알죠,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제네틱 알고리즘, 말 그대로 번역하면 유전 알고리즘이래요. 이건 이제 수학에서 많이 사용해요. 수학. 그러니까 단순히 생체 모방학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서만 되는 것, 많이 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학, 뭐 정치학, 경제학 그런 데서도 응용이 되고 있는데, 그건 수학에서 대표적인 응용되고 있는 예인데요. 이제 뭐 수학 하는 사람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알고리즘을 짜잖아요. 알고리즘을 짜는데 이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우리가 유전 또는 이제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의 그 생물학적인 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보면 현재 최적화되어 있는 건데, 그 최적화되기까지는 그 진화론에서 보면 적자 생존, 그죠? 적자 생존이라든가 자연 환경에 이제 잘 적응하는 것들만 살아남는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모양이 됐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해를 구하는 과정. 수학에서 수학에 어떤 뭐 방정식을 풀어간다든지 어떤 그 풀어가는 것이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할 때에 그 알고리즘을 풀어가는 과정에 그걸 넣는 거예요. 유전학적인 그런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유전학적인 개념이 뭐예요? 선택, 그죠? 선택. 그 다음에 돌연변이가 있죠. 돌연변이. 뭐 그런 변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해를 풀어가는 과정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도록 그런 어떤 넣고 해서 점점 그 참값에 가까운 해를 풀어가는 그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전학적인 그런 개념을 그대로 도입을 해서 그 아주 재미난 그런 유튜브에 가보면 제네틱 알고리즘을 쉽게 설명하는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 정치적인 어떤 모델로서 생체 모방학을 이용하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바이오 리저널 데모크라시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리저널. 뭐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 생명 지역주의, 생명주의. 자, 지금은 우리가 어떤 국가의 경계라든지 또는 어떤 한 나라 안에서 어떤 이런 행정구역이라든지 그것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뭐였냐면 그동안 문화적인 거, 인간의 어떤 인류의 문화, 언어라든지 뭐 그런 거에서 나눠졌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컨플릭트, 갈등의 결과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국경이, 그죠? 남북이 갈라진 건 뭐 어떤 6.25라는 어떤 그 갈등의 결과로서 생겨난 거죠. 각 문화라든지 뭐 나라를 나눠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자연계를 잘 보면 자연계는 그런 뭐 친소 관계에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 뭐
어떤 식물들이 아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내자 해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생태적인 환경에 의해서 그게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 사회적인 시스템도 그런 생태적인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예로서 지금 그 미국에 보면 서부에 보면 캘리포니아가 있고 그 위에 이제 오레곤, 워싱턴, 그 위에 이제 카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이렇게 있죠. 근데 카나다하고 미국이 나눠져 있지만 실제 보면 그 오레곤이나 워싱턴 주나 그 UBC 거기는 생태적으로 아주 비슷하죠. 뭐 겨울에 뭐 비 많이 오고 뭐 거기 식물도 비슷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비슷해. 오히려 그런 쪽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문화적인 것보다도 생태적인 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더 어떤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것들도 더 잘 꽃피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요새 그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제 로컬 푸드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전주에도 이제 로컬 푸드, 이 지역에서 나온 그 음식들, 재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자 그런 운동이 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있잖아요. 네. 로컬에서 나온 것이 오히려 나한테 잘 맞을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네. 로컬에 있는 걸 사줌으로써 네. 그 거기에 있는 농촌이 더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생태와 환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서 어떤 그 농수산물을 가져온다는 거는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 거죠. 트럭이 와야 되고 배가 와야 돼요. 또 다른 지역에서 오면 거기에 뭐 이상하게 끼어들어올지 몰라서 검사를 해야 돼요. 뭐 일본에서 오는 지금 뭐 수산물 우리가 다 검사하잖아요. 이런 거는 코스트가 증가되고 결국은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어떤 자연적인 자본 그것들을 낭비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 어떤 그 지역적인 그런 그 공동체 그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켜서 나아가서는 그것을 하나의 그 어떤 국가적인 체계로 만들자. 그런 것들이 바이오 리저널 데모크래시예요. 이거 생태계를 보고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재밌죠? 이런 그 바이오미메티스를 이제 그 어떤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시스템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이건 그 모방학은 생체 모방은 거의 요새 전방위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최근에는 이 인문학자들도 이쪽에 관심이 있죠. 그 방금 전에 얘기가 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건 이제 경제학에서 생체 모방학을 도입한 하나의 예예요. 내추럴 캐피탈리즘, 자연 자본주의다. 현재 우리의 자본주의는 인더스트리얼 캐피탈리즘이라고 했죠. 예, 어떤 산업에 근거한. 현대 자본주의는 가장 현재 자본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노동하고 자본이에요. 노동하고 자본. 거기에다 가장 많은 가치를 줘요. 그리고 그 노동으로부터 최고의 효율을 끄집어내려는 거. 노동 효율성. 그걸 추구하는 것이 바로 현대의 자본주의인데 이런 자본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연을 잘 보니까 자연에서는 어떤 특정한 거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자본, 돈하고 노동력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부분의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근데 자연에서는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는 거예요. 미생물은 미생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그리고 하나의 바이오로지컬 시스템 안에서도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몸에서 머리가 손보다 더 중요해? 손보다 발이 더 중요해? 손 없는 발, 발 없는 손, 뭐 머리 없는 손, 손 없는 머리, 뭐 그런 걸 그냥 가치를 우리가 그
지금은 과도하게 어느 하나의 가치를 부여하는데 그런 자본주의는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 거의 우리가 이제 막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특별히 지금 무시하고 있는 게 내추럴 리소스, 자연 자원에 대한 가치를 별로 부여를 하지 않아요. 현대의 자본주의는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느냐면 산업혁명 이후에 내추럴 리소스는 무궁무진하다고 가정을 하고 발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마구 퍼내고 자원을 마구 퍼내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효율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부산물이 얼마든지 나오더라도 그냥 부산물은 버리면 됐어요. 근데 지금 나타난 게 뭐예요? 거의 이제 그 자원들이 고갈되고 있잖아요. 고갈되고 있고 또 마구 그 자원을 사용함으로써 자연이 파손되고 있고 환경 문제가 심각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 우리가 가치를 너무 어느 특정한 거에만 가치를 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자연처럼 가치를 특별히 그 자연 소스, 내추럴 리소스에다가 가치를 더 부여하자 하는 것이 내추럴 캐피탈리즘이에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자연에서는 차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 약간 인문학적인 거죠. 네, 인문학적인 얘기도 했어요. 어쨌든 생체 모방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되고 응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더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예. 다음번에 시간이 더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생체 모방학이 최선이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Does nature always do an optimized job? 항상 최선의 결과를 낳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뭐냐면 우리가 생체 모방학은 생체를 온전하게 모방할 수는 없어요. 생체에서 어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그걸로부터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뭐 재료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데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게 자연의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다양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죠. 우리가 옛날에 자랑하는 거는 뭘 자랑했냐면 대한민국, 우리는 한결에는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랑했었죠. 우리는 단일민족이고 유구한 역사와. 근데 단일민족이라는 거, 그게 그렇게 그 생태계에서 보면 살아가는데, 생존하는데 중요한 유리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양성이 어떤 생존 더 유지하는데 더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느 하나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올 때에 우리가 자연이 작동하는 방식을 온전하게 차용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자연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컴플렉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야 돼요. 우리는 어느 하나에 집중하지만 사실은 그거 이외에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체 모방학은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그래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도 생체 모방학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 화학에 관심이 별로 없을 수도 있고 또 너무 전문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이런 분자예요.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은 뭐 어렵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분자예요. 이런 분자인데 여기다가 이런 분자에다가 어떤 걸 하나를 이렇게 반응시키면 얘가 여기 있는 분자의 모양이 확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의 스위치죠. 외부에서 자극을 주면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뭐 저런 스위치, 우리 불 끄는 스위치 수준을 떠나서 분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로 온오프가 되는 그런 시스템. 아까 얘기한 바이올로지컬 모터를 흉내낸 분자 수준의 모터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뭐 비슷한. 이건 빛에 의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빛을 이렇게 가해주면 분자들이 이렇게 돼 있던 분자들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면 이렇게 됐다가 빛을 다시 꺼주면 이렇게 돼요. 하나의 스위치죠. 그런 스위치를 이용한 기계. 이거는 거의 나노미터보다도 작은 거예요. 그런 분자들이 이렇게 작동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냥 얘만 들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저랑 관련된 연구인데 포브스라는 사람 유명하죠? 포브스 그 잡지도 있고 경제 쪽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부자 미국의 뭐 재벌 중에 하나고요. 미국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사람. 그런 사람조차도 이 생체 모방하게 관련돼 있고 생체로부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는 거예요. 생체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은 이제 앞으로 진정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프론티어 우리가 우리식으로 요새 얘기하면 창조의 어떤 프론티어에 있는 genuine new frontier다. 여러분들도 굉장히 관련된 생체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아이디어를 얻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